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은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고 인사 끝내시면 좀 서운할 정도예요. 뭐 준비 안 하셨어요? 네, 이쁜 노영입니다. 선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출퇴근을 뭘로 하세요? 저는 그 자가용을 이용할 때도 있고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할 때도 타실 있습니다. 때도 있고.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주로? 저는 주로 차를 가져갑니다. 자가용 이용하시죠. 두 분은 이제 법무법인 운영하는 대표들이시기도 하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출퇴근하다가 혹시 사고 당한 경험 있습니까? 있어요. 최근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지금은 이제 출퇴근 때 사고 당하면 산재 처리 되나요? 어떤 형태로 출퇴근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되죠. 해주셨어요, 산재 처리? 아니요. 아니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사고 당한 적은 없는데 사고 당했으면 당연히 해줬겠죠,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법은 말입니다. 사실 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가 우리 손 변호사님의 노 변호사님처럼 이건 진짜 안타깝다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지만 법으로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 얘기는 그러면은 자가용 버스 다 산재를 해주란 얘기예요? 헌법재판소 얘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불합치 결정이 난 해당 조항은 보상보험법에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는 건데요. 이게 37조 1항 다목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사장이나 사업자의 결정으로 그 출퇴근용으로 차량 같은 걸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이용했을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버스, 통근버스만. 네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교통수단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본인이 그냥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 해당 조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산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됐던 건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젠 논의를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7조 이제 1항 다목에서 이번 6대3으로 헌법재판관이 6분이 이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가용이나 지하철, 버스로 출퇴근하다 난 교통사고. 이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을 하죠. 손 변호사님. 네.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 산재 아니다. 입장입니다. 손 변호사님. 저는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저는 사실은 산재라고 생각합니다. 산재라고 생각하세요. 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출근길에 계시는 분들 꼭 보내주세요. 자가용이나 지하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난 교통사고도 산재인가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까지는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만 산재로 해당했던 걸 헌법에 불합치하다. 다시 논의하라고 우리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이 중요한 건데요. 노영희 변호사 산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노변, 산재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손수호 변호사 변론에 찬성하시면 손변, 산재 아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죠. 손 변호사님. 네. 산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취지를.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주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 이제 그 산재가 인정됐는데요. 출퇴근 시에. 그런데 이제 그게 헌법 불합치다라고 해서 바로 자가용 출퇴근을 다 자가용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다 산업재해로 인정하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왜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에 일어났는지 발생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가용을 이용했던 거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요.
자전거 이용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네.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자전거였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 출퇴근. 경비원이 예. 이제 그 경비원이 이제 퇴근하는데 예. 이제 뭐 자가용이 아닌 자전거를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버스에 치여서 깔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인정 안 된다. 통근버스도 아닌데. 산업재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또는 통근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는 것이 헌재의 취지이지 오히려 통근버스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더 편리하고 더 소득수준이 높을 수 있는 예. 자가용 이용자에게 산재를 열어주자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취지는 아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해석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출퇴근하는 등 이런 말이 들어가요. 사업자의 지배 관리 하에 출퇴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배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제공한 교통 편의 수단을 이용해라 이런 게 이제 지배 관리선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내준 통근버스는 당연히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거니까. 지배와 관리. 네, 그건 문제가 없는데. 네네. 개인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통근버스 운영하는 데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큰 회사만 하죠, 보통.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럼 그 회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전혀 지배하지 못하는 거가 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고지 그때를 해석을 하자면. 통근버스 자체가 없으면. 네.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 출퇴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출퇴근 관련된 사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주가 책임질 수가 없는. 아하. 그럼 그 사람들은 회사에 올 때도 본인의 위험 하에 잘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차별을 두느냐? 그러니까 통근버스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하고 왜 차별? 통근버스를 타고 싶어도 못 타서 자가용 타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통근버스 안 타고 싶어서 안 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그런 태도를 이제 뒤집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이제 공이 입법부로 넘어갔고요. 이제 그 여야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재해 특히 이제 그 산업재해 지금 업무상 재해인데 이게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좋죠. 이게 넓어지면은 출퇴근 시에 발생했던 사고도 다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뭐 요양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급여, 간병급여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출퇴근할 때 자가용을 타고 있었을 때 발생한 사고 이거를 제한 없이 모두 다 산업재해로 인정해 버리면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건수가 너무나 넓어집니다. 한두 끝도 없다. 특히 영세한 이런 사업장 하시는 분들, 5명 직원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시에 그런 교통사고를 한두 끝도 없이 산업재해로 해주다 보면 그 영업장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재가 이제 국가에서 그냥 국가에 청구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서 이른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다 이제 그 내잖아요, 돈을 내죠. 직원도 이제 그 근로자도 내고 사업주도 냅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그럼 우리 모두가 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아서 이제 급여로 받는 건데 사고 발생했을 때 이게 너무나 이제 그 범위가 넓어져 버리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청취자 한 분도 문자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전날 친구들하고 놀다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는 뭐 정신이 없고 막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술은 깼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 사람도 그러면은 산재로 그 사업주가 신청을 해줘야 되냐? 우리 국민이 산재로 이 사람을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느냐? 노영희 변호사님. 근데 되게 논의에 좀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사무실에 나가는데 저희는 사무실까지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래도 3번 타거나 20분 걸어가서 5분 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느니 버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편한데 그럼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회사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또 오로지 자동차 말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가야만 회사 일하러 가는 거여서 그때 사고가 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만약에 버스 타고 가다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버스에 서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 그럼 그 사람은 아까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뭐 좀 피곤했다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러니까 어제 그 사람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술 많이 먹고 피곤한 그 사람이 통근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거는 되는데 그 사람이 자가용 타고 가다가 났으면 왜 산재가 안 되냐?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을 하시는 손 변호사님 논리에 그런 것이고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는 자동차는 안 되고 대중교통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논의해보라는 거죠. 자꾸 논의를 이상하게 하는데 논의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 혹은 그런 수단만 이용해서 수단을 이용해서 다쳤을 때에만 재해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대중교통이든 자동차든 자전거든 도보로 걸어가던 그런 걸 하다가 다친 것의 경우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차별 두지 말고 다 산업재해를 인정하자 혹은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왜 자동차와 대중교통으로 이 그 대비구도를 형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도 노변께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 맞잖아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회사를 출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5791님. 저는 노변 편입니다. 왜냐하면 통근버스 없는 곳이 많거든요. 8373님도 운전행위 자체의 목적이 출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산재다. 반면에 6232님은 자가용 출퇴근도 산재로 인정을 하려면 출근도 근무 시간 인정해줘야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급여 부분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네요. 3167님은 출근 시간이 9시고 출근 전에 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출근을 새벽 3시에 하다가 나도 이게 산재가 되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 5591님은 이렇게 다 인정해주면 산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자. 그런가 하면은 청취자 김미영님은 산재로 인정돼야 됩니다. 저희 남편 지금 택시로 출근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주제는요. 손 변호사님. 네. 손 변호사님 불리해요. 네. 지금 출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 그럼요. 예. 이게 출근길이죠, 지금. 네. 사업주가 아니라 맞습니다. 직원들이시거든요. 근데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감안을 좀 하시고요. 이 산업재해, 내가 직원이 아니라 이 산업재해에 들어가는 보험금은 우리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손 변호사님이 답변 주세요.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근데 제가 받은 원고에는 오늘 주제가 자가용 출퇴근 사고 산재다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가용 지하철 이런 걸 이제 논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가용도 그 부분 따진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행법 규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통근버스 등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관리라는 말이 계속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배 관리.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의 취지가 과연 지배 관리를 모두 벗어난 지배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 출퇴근까지 다 산재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냐. 과연 그럴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법에 들어있는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뭐냐.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업무상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 이전에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진짜 수십 년간 확립된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주가 전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그런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이 업무상재해에 해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도 이제 그 통근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더욱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그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지금 그 좁혀서 해석하는 것이 맞지 모든 자가용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회사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퇴근한다든지 출장 가다든지 이런 것도 참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다 넓게 해석하자. 과연 그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인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 임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그 임원은 회사의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임원이 차를 타는 목적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임원이 만약에 다쳤어요. 차를 타고 오다가. 그러면 그 임원은 산재가 아닙니까? 산재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제공한 거니까. 그러니까 관리 지배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수단이 자동차냐 대중교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나가는 목적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회사를 나가기 위해서 그 집에서 나와서부터 회사까지 가는 동안의 그 위험한 기간 동안의 위험 발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좀 개념이 좀 약했을 때에는
그거는 네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낸 것도 예. 여러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거 뭐 다른 뭐 틀렸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럼 위헌이랑 똑같은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합헌이다. 단순 합헌, 또 단순 위헌 이렇게 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위헌이나 뭐 합헌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걸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위헌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 한정 위헌이라는 것도 있고 한정 합헌이라는 것도 있고 일부 위헌도 있고 헌법 불합치도 있고 입법 촉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5가지 변형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땐 해당 법률이 위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 그 법을 즉각 단순 위헌으로 해버리게 되면 법적 공백이 너무 크고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면 이제 다른 법을 통해서 개정해서 다른 법 빨리 만들어라 국회에서. 이렇게 좀 기한을 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번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헌적인 성향이 위헌적인 게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금방 효력을 없애버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좀 단순하게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신 건 그러면 자가용하고 지하철하고 버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은지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헌법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문제 말고 거기에 대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1270님은 저는 산재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은 본인 책임하에 가는 거지 그것까지 어떻게 회사가 감싸줍니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류동헌님은 산재는 넓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업무의 준비 행위까지 산재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의 범위로 봐야 되고 그렇게 따진다면 출근길, 퇴근길 다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거기서 당한 교통사고는 그 사람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산재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출근 시간은 비교적 산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업무 끝나고 회식 보통 하지 않습니까? 회식하죠. 회식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거나 회식 때문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이 보험급여를 탈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인정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노변이 지금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손변이 불리한데 손변한테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네, 이게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그런 그 취지를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게 너무나 범위를 넓히면 좋죠. 당장 좋죠. 나도 받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일단 이 범위를 너무나 넓혀버리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 일단 이제 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내야 되는 그런 그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가 또 이제 같이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올라갈 뿐더러 또 하나가 이제 그 출퇴근 관련해서는 예.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출퇴근하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경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업주가 결정하고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면은 사실은 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넓어져 버립니다. 이거 자체가 과연 취지에 맞느냐?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부분이 걸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연 좀 논의를 하고 이번에 헌재에서 결정한 건지 혹시 이제 또 어찌 보면 헌재에서는 그렇게 넓은 범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재호님이 노변께 질문 주셨어요. 허재호님은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출근 시간 원래 저 회사까지 20분 거리인데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출근하는 분이 있다. 이분 주변에 계시나 봐요. 그런 분이. 이런 경우도 그럼 산재에 해당되는가? 아니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회사 중요한 거는요. 자동차를 탔냐 뭐 대중교통 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에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자기 자신이 불가피하게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을 산재보험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더라도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산재를 보호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한 40분 운동하고 회사로 갔어도
결국 그건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운동하는 과정 중에서 벌어진 건 아니겠죠. 운동을 끝내고 회사를 출근하는 걸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하겠다고 내 집 앞에서 운동을 30분 하고 네. 그다음에 31분에 출발해서 나가는 거. 그럼 31분 후부터 그러니까 자전거를 거죠. 타고 가는데 회사는 사실 20분 거리인데 한 40분을 이분 얘기하는 거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자전거는 40분, 네. 20분 뭐 걸어가면 1시간 이렇게 되는데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걸어가는 데까지 1시간 걸린다. 그 동안에 벌어진 일이 있으면 산재는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겠죠. 당연히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회사 출근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과정 중에 일어난 넓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문자가 사실 우리와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5314님은 산재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좀 넓게 보자라고 하셨고요. 반면에 5283님은 출퇴근 자체를 산재로 인정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주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다시 한번 출퇴근 산재 기회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자가용 혹은 지하철 출퇴근도 산재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군요. 74% 대 26%로 산재로 봐야 한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각오는 하셨죠? 그럼요. 네. 아니, 산재 범위를 네. 넓게 확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를 좋은 방법이고요. 좋은 방향이고, 다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늘리면서 확장하면서 오히려 산재 보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일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게 근로자 복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를 가는 밑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평상시에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배에서 훨씬 많이 하십니다. 오늘 하여튼 노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많아서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사실은 엇갈릴 만한 주제예요. 어디까지 그런 범위로 줄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니까요. 우리가 여러 번 이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